안녕하세요. 항상 농민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소입니다. 오늘은 1편에 이은 질소 2편에 대해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1년 농사를 시작할 때 가장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 비료 성분이 무엇일까요? 열매를 키우는 칼리나 칼슘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농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작물의 절대적인 근본과 뼈대를 책임지는 성분은 단연코 질소입니다. 식물이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16가지의 필수 원소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작물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요구하는 성분이 바로 질소입니다. 다른 미량 요소들이 사람이 먹는 영양제나 비타민이라면 질소는 생명을 지탱하는 주식, 즉 쌀밥 그 자체입니다. 한 해 농사에 가장 많은 수의 비료가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엄청난 요구량 때문이죠.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질소는 단순한 양분이 아니라 식물의 피와 살을 창조하는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받아 에너지를 생산하는 잎의 엽록소, 그 중심에는 항상 질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질소가 풍부해야 잎이 짙은 녹색을 띠며 넓게 펼쳐지고 폭발적인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질소 없이는 애초에 싹을 틔우고 덩치를 키우는 생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잊지 마세요. 질소가 부족하면 작물은 살기 위해 아랫잎의 양분을 쥐어짜 꼭대기로 올립니다. 그래서 질소 부족은 항상 아랫잎부터 노랗게 변합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준다면 세포벽이 얇아져서 진딧물, 응애 같은 해충들을 다 불러 모으는 동네 맛집이 되어버리죠. 게다가 덩치만 무성하게 키우느라 정작 돈이 되는 열매 맺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가장 많이 필요한 성분인 만큼 현명하게 주어야 합니다. 내가 뿌리는 양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비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내 밭의 뼈대를 튼튼하게 세워줄 질소의 3가지 얼굴. 질소 가문의 족보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집안의 뿌리 공기 중에 떠다니는 조상님입니다. 공기의 78%가 질소지만 이 양반은 결합이 너무 단단해서 작물이 절대 바로 못 먹습니다. 그냥 그림의 떡이죠. 번개가 치거나 뿌리옥 박테리아가 일하지 않는 이상 흙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장에서 고열과 고압으로 이 조상님을 억지로 뭉쳐 만든 게 바로 집안을 일으킬 든든한 첫째 맞이 요소태입니다. 질소 함량 46%의 엄청난 고농축 보약이죠. 밑거름으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세요. 얘는 아직 작물이 소화 못 시키는 딱딱한 생쌀입니다. 밭에 뿌린다고 작물이 당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 생쌀을 으깨주기 위해 흙 속에 우레아제라는 효소가 나섭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온이 20도에서 25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이 가위들이 미쳐 날뛰면서 요소를 순식간에 분해해 독한 암모니아 가스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흙을 덮어주지 않으면 내 돈 주고 산 비료가 허공으로 다 증발해버립니다. 이럴 때 가스장애를 받게 됩니다. 첫째를 쓸 땐 무조건 흙과 섞거나 깊이 덮어라. 잊지 마십시오. 자, 가스의 유혹을 이겨내고 흙 속에 잘 자리 잡으면 드디어 둘째, 암모니아태로 변신합니다. 이제 식물이 조금씩 빨아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죽 상태가 된 겁니다. 이 둘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자석입니다. 흙 알갱이는 마이너스인데 둘째 암모니아태는 플러스 전기를 띠거든요. 그래서 흙에 착 달라붙습니다. 비가 좀 와도 떠내려가지 않고 흙 속에 진득하게 남아서 작물에게 꾸준히 밥을 줍니다. 지속성이 끝내주죠. 하지만 작물은 이 죽을 더 소화하기 쉬운 미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때 흙 속에 미슐랭 셰프들, 질산화 미생물들이 나섭니다. 둘째를 셋째로 요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셰프들의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산소입니다. 물이 꽉 차서 질퍽거리거나 트랙터로 너무 꽉꽉 다져놔서 땅이 숨을 못 쉰다. 미생물 셰프들이 파업해버립니다. 요리가 멈추면 암모니아가 분해되지 못하고 땅의 독성으로 쌓입니다. 비료를 줬는데 잎이 검푸르게 꼬이고 뿌리가 상한다면 땅 속이 숨막힌다는 증거입니다. 둘째가 제 역할을 하려면 통기성 좋은 땅, 올바른 밭가리가 필수입니다. 드디어 최종 진화. 작물이 가장 좋아하고 흡수하기 편한 형태, 바로 셋째 막내 질산태입니다. 얘는 흙에 들어가자마자 물에 싹 녹아서 뿌리가 LTE급 빛의 속도로 빨아들입니다. 소화가 전혀 필요 없는 마시는 미음, 급속 충전인 거죠.
날씨가 춥거나 흐려서 작물이 밥을 잘 못 먹고 비실비실할 때 이 막내를 추비웃거름로 딱 넣어주면 며칠 만에 잎이 쫙쫙 펴지면서 기운을 차립니다. 효과가 제일 눈에 띄죠. 그런데 이 성격 급한 막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 막내도 마이너스, 흙도 마이너스입니다. 자석에 같은 극끼리는 어떻게 되죠? 서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흙에 붙지를 못하고 물에만 둥둥 떠다닙니다. 만약 셋째 질산태 비료를 듬뿍 줬는데 다음날 큰 비가 내렸다. 그 비싼 비료가 작물 뿌리를 스쳐 지나서 저 깊은 지하수로 냅다 도망가 버립니다. 내 돈이 강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막내는 한 번에 왕창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조금씩 자주 비가 쏟아지기 전에는 피해서. 이것이 추비의 황금 법칙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걸 실전에서 써먹어 볼까요? 매장에 오셔서 비료 포대 뒷면을 딱 돌려보세요. 10%, 질산태 10% 이렇게 섞인 비료들이 있죠. 이건 발 빠른 막내 질산태가 당장 링거를 꽂아주고 묵묵한 둘째 암모니아태가 흙에 붙어서 천천히 밥을 지어준다는 뜻입니다. 속효성과 지속성의 완벽한 조화죠. 마지막으로 요약합니다. 긴 겨울을 나고 밭을 처음 일굴 때 든든하게 버텨줄 밑거름은 첫째 마지요소태, 꾸준한 체력이 필요할 땐 둘째 암모니아태, 생육기 중간중간 당장 기운을 차리게 할 땐 막내 질산태, 농사의 근본 질소 이제 완벽히 꿰뚫으셨죠? 하지만 내 밭의 흙 상태, 작물의 종류에 따라 어떤 녀석을 얼마나 데려가야 할지 아직 고민되신다면 혼자 앓지 마세요. 대한민국 모든 농민이 대풍년을 맞는 그날까지 저 소소가 함께 뛰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매